이전 여기 채널에 들러 사연들을 들으며 잠을 청하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소개를 하자면 나이는 29살이고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및 홍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체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사실 여기 대부분의 사연들을 보다 보면 주로 시가 때문에 이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 시가 쪽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나 남편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셨거든요. 오히려 아들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싶을 정도로 무심하십니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당신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니야? 라는 농담까지 할 만큼 자신들의 인생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셨네요. 그러니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자주 찾아오라는 압박도 아예 없었습니다. 가끔씩 남편과 찾아가면 저희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서야 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 3살 많은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 역시 거의 없는 사람처럼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 남편과 저만 마음 맞춰 잘 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따금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 저희 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다들 부럽다고 난리예요. 생각보다 시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도 제발 시가에서 관심 좀 꺼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전 속으로 내가 진짜 시가복에 있는 거구나 깨닫곤 했답니다. 사실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시부모님 얼굴 뵌 게 3-4번밖에 안 되었는데 시부모님 생신 때랑 명절 때 한 번 정도? 그마저도 추석 때는 두 분이서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는 해도 제가 연차도 제법 오래되었고 직급도 높은 편이라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편과 결혼 전에 합의한 대로 공동생활비 200만 원 내고도 그 정도 액수가 남는다고만 밝힐게요. 저랑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이직 한번 하지 않고 꾸준히 다닌 지금 회사에서 저만큼 벌고요. 거기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똑같이 도와주셔서 2억 5천짜리 전셋집을 해주셨습니다. 대출 하나도 없고요. 즉 저희가 버는 돈은 모조리 저희 거라는 거죠. 대출 없이 저 정도 금액대의 전셋집과 둘이 합쳐 800 가까이 되는 수입을 받는데도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 아닐까요? 이 정도면 남들보다 좋으면 좋았지 뭐 하나 모자람 없는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도 그랬고요. 시부모님의 성향 때문인지 남편 역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제 농담처럼 진짜 주워온 자식은 아니고요.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심하게 개인주의랄까요? 자기 앞길만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 입에서 시가에 가자거나 시부모님께 뭐 해드리자는 말도 안 나와서 많이 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요즘 워낙 며느리 도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쌓여서 그렇지 며느리 도리가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초에 도리라는 말 뜻이 뭔가요? 도의적으로 꼭 해야 할 책임, 의무라는 뜻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인 도리를 강요하는 게 문제지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오히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을 거고 사위는 사위 도리, 며느리는 며느리 도리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셔도 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는 건 시부모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우더른인 시부모님께 잘 지내시냐, 저희는 잘 지내고 있다 정도는 알려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은 웬만하면 찾아뵈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귀찮아했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복 3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시부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곳의 사연들 속에 막장 시부모님처럼 제게 함부로 하고 막대하셨다면 그런 예의 지킬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비록 살갑게 챙겨주거나 다정하게 대해주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를 힘들게 하지도 않으시니 당연히 며느리 된 도리로서 전화드리고 찾아와 뵌 거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불편해하고 어색해하시더니 조금씩 말도 한마디 더 해주시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보람까지 느꼈네요. 그런데 저만 며느리 도리 했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공동생활비를 낸다고 했을 때 느끼셨을지는 몰라도 저나 남편은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이 양쪽 집안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적어도 그때만 해도 남편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각자 월급에서 공동생활비 200씩 내서 공과금부터 세금 그리고 보험비 및 식비까지 함께 쓰는 비용은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 용돈 30만 원씩 드리는 것도 공동생활비에서 했고요.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걸로 결혼 전에 합의를 봤죠. 그리고 시가에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 주는 저희 친정에 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처음엔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어색할 텐데도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저희 아빠에게 술친구도 되어주면서 한가족이 되려 애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은 서서히 처가에 가는 걸 안 내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답니다. 얼굴 보는 시간이 늘수록 어색한 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색하대요. 전 속상한 마음을 감추며 그래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남편에게 나도 시가에 가면 여전히 어렵고 조심스럽다. 그래도 내 부모님이니 조금만 노력해주면 고맙겠다. 물론 나도 시가에 좀 더 잘하마. 라며 달래주기까지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불편하다고 사회 노릇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시가에 하는 만큼은 남편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다투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시는 친정 아빠를 위해 제가 모으고 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는 남편과 돈 모아서 80만 원짜리 가방 사드렸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좀 무리를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친정아빠 환갑에는 뭘 해드릴까 남편과 상의하던 와중에 나는 그동안 제가 공동생활비 내고 남는 돈 아껴서 300만 원 모아놓은 걸로 아빠랑 엄마 가까운 동남아로 해외여행 보내드릴 거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여행 경비를 좀 보태던가 아니면 따로 선물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생활비 내고 남는 돈이 150에서 200 사이 되거든요. 거기서 제 용돈 40만 원 쓰고 30만 원은 아빠 환갑 때 여행 경비로 모으고 나머지는 적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 아니라 한 달에 40만 원 용돈으로 충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그때까지 남편은 어떻게 돈을 썼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금씩은 돈을 모으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보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의 돈 모은 게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실망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매달 150만 원 이상 써왔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빚도 없고 벌이도 괜찮다고는 해도 어떻게 한 달에 150만 원을 쓸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도 해야 하고 또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싶었네요. 거기다 저를 더 황당하게 했던 건 저처럼 친구들도 잘 안 만나는 남편이 과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니 대부분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솔직히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취미생활로 한다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게 화근이었죠. 왜 사람이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으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 여행 갈 때 자기네 부모님도 함께 보내드리면 어떻겠냐는 말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버렸네요. 여행 경비는 어떻게 보탤 거며 그보다 지금 부모님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돈을 물쓰듯한 당신이 제일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 돈으로 시부모 여행 보내겠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 아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계속 치사하게 당신 부모님만 여행 보내드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보내드리면 점수 따고 얼마나 좋냐. 이참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진짜 쥐어 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그동안 게임하느라 돈 다 써버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떠들어댔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자고 떠들어대고 정말 과간이었네요. 한참을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자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세하게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챙기지 못한 저도 잘한 거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거기다 지도는 다 써버린 주제에 제가 친정아빠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은 돈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여행 보내드리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일러버렸죠. 화가 난 시어머님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고 한참을 통화를 하더군요. 남편은 그제야 좀 풀이 죽은 채로 다시 제게 전화를 넘겼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들어도 헛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경제권을 다 뺏어오라고 하시곤 끊어버리셨네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서 조금은 마음이 풀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바로 철없는 남편이 그 뒤로 엇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남편의 말로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부모 여행 한번 안 보내주는 제가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일을 가지고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일러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네요. 마지막으로 돈 함부로 쓴 건 자기도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제가 문제를 크게 만들었으니 경제권은 못 주겠다 하면서 앞으로 처가도 안 걸 거고 돈도 지금처럼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며 생떼를 쓰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은 남편이 이렇게까지 유치하고 철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장인 환갑 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생각은 못할망정 그 돈으로 평소에 챙기지 않던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준다는 그 발상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또 가장으로서 미래를 대비해도 모자를 파내 공동생활비 주고 남는 돈 전부 게임에 쳤쓴 것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고 남편에게 제대로 경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함부로 돈 쓴 거 확실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모든 경제권은 나한테 넘기라고 말이죠. 물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니네 부모님 여행 꼽사리 시키려 한 것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기한은 딱 일주일 준다고. 그때까지 난 친정에 가 있을 테니 내가 말한 거 하나라도 안 지켜질 경우엔 우리가 함께 사는 일은 없을 거라 말하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제 잘못도 있으니 일방적으로 사과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더니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딱 일주일째 되는 날, 전 결국 아무런 소식이 없는 남편을 포기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요.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시길래 그 길로 이혼 서류를 보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린 후였죠. 남편과 사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련 따위는 안 남더라고요. 결국 정확하게 반반 재산 분할하고 이혼했네요. 남편도 처음에는 붙잡으려 시도하더니 자기 말이 씨도 안 먹히는 걸 깨닫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같이 이기적인 여자랑 평생 살 뻔했는데 알아서 떨어져 나가줘서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그건 제가 할 말 아닌가요? 남편 같은 인간이랑 그냥 계속 살았다면 뼈 빠지게 벌어서 남편 게임 아이템이나 사주고 있었겠죠. 아이 가지는 건 꿈도 못 꾸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 반응이었습니다. 이혼서를 접수하고 숙려 기간에 딱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받아봐야 무슨 말을 하나 싶어 2-3번 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전화를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죠. 솔직히 전화 받을 때만 해도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죠. 화를 내실까? 아니면 못난 아들 대신 사과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시려나. 나름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마음 굳힌 거냐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냐? 알겠다. 잘 살아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시대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 이혼을 한다는데 저 3마디만 할 줄은 몰랐네요. 너무 예상 외의 대화에 그 와중에도 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 소식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대충 상상은 가네요. 아무 쓸데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돈지랄하면서 인생 낭비하고 있겠죠. 그런 놈과 평생을 꿈꿨다니 진짜 아찔할 따름이네요. 전 지금도 제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그런 놈과 허비한 세월은 아깝지만 아이도 없고 그때라도 빠르게 판단해서 탈출한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 2회차라